예, 작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이후로 북한이 남북한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었죠. 그로부터 13개월 만인 어제 통신선이 전격 복원되면서 남북관계에 다시 훈풍이 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홍연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413일 만이었는데 자 통신선 복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오래 기다렸죠. 근데 통신선 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남북 관계가 이제 재개된다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청와대 그 대변인이나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첫 단계가 시작되는데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동의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동의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상당 기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웬만하면은 좀 참으면서도 남북 관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다시 한번 남북 관계를 재개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시키는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북한이 참으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네. 북한이 이렇게 이제 통신선을 복구한 이유, 결국 북한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 물론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1년에 그 국민 총생산이 약 50배가 넘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매우 못 살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주 냉철하게 말해서 주민들이 약간 좀 배고프더라도 체제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가 쉬운데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김정은 나름의 전략적 구상에서 지금 국제 상황을 북한에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한 포석을 뒀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남북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미국이 김정은이 얘기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서 대화를 하자 그러면 미국하고 했을 텐데 예, 미국의 태도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대화만 하자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나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돌파구로서 한국 정부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서 과거 3년 전에 그 한반도 평화의 봄처럼 한국을 다시 한번 북미 관계의 중재자로 다시 한번 써보자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하고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중국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니까 내심도 두려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해서 이제 코로나가 약간 좀 둔화가 되면 중국하고 해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그러나 너무 중국에 의존하면은 자기가 어떤 국가 전략으로서 그 자주 정신에 어긋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대비하고 다양하게 국제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 것이지 그냥 제재로 너무나 어렵고 코로나로 어렵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왔다. 그런 시각을 가지면 또다시 남북관계 그르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한편 청와대에서는 이제 지난 4월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이 있었고 이 친서가 남북관계 회복에 결정적 단서였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작년에 공무원 피살 사건 있잖아요. 서해 공무원 예, 피살 사건. 그때도 김정은이 바로 3일 만에 사과를 했잖아요. 그것을 볼 때 그럼 왜 했느냐? 그거는 정상 간의 침묵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보고요. 예, 북한은 1인 독재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4월 달에 그 판문점 정상회담 3주년을 맞아서 우리 친서가 교환이 됐고 그 뒤로부터 여러 차례 친서가 교환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김여정이 볼멘 소리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3월 말까지 미국의 앵무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난 담화. 예, 예.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렇게 대남 메시지도 굉장히 나쁘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예. 4월 달부터는 남한에 대해서는 거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난달에 성김 왔을 때도 동상이몽이다 꿈 깨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미국에 대고한 거지 청와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최근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정상 간의 이런 침묵이 결국은 요번에 그 통신선 연결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오늘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남북 정상회담 지금 논의되고 있다. 이게 개최하는 막 논의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 또 아니다. 다시 또 이제 부인을 한 상황인데 화상 정상회담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네. 보세요? 화상 정상회담은 사실 통일부의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의 영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예. 4월 달에 화상회담 시연회까지 해서 우리 쪽엔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예. 이제 김정은이 응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대면 정상회담은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 통신선 연결이 김정은도 동의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 개선하기로 정상들이 합의했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 예. 얘기는 정상 간의 그 비대면 회담, 영상 회담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전 그렇게 보는데 청와대에서 뭐 논의한 적 없다 이런 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뒤에 발표하기 위해서 그 일부러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박수현 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얘기한 걸 보면 예.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요. 그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가는 길에 여러 징검다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징검다리 중에 하나가 정상회담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 얘기는 결국 징검다리 차원에서 정상회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면은 아니더라도 화상 정상회담은 뭐 여름은 조금 이르지만 올 초가을 정도에도 가능하다. 한 그렇게 9월. 봅니다. 예. 네. 예. 그거는 이제 화상 정상회담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한편 미국 정부도 환영하고 있죠. 로이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인데, 자 북미 관계가 개선이 돼서 비핵화 협상 테이블 복귀까지 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이 가능성은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한이 통신선 연결로 이게 일종의 치고 나온 건데요. 예. 그거는 사실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걸 얻어냈기 때문에 예.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남북관계 개선도 지지했다는 거를 지금 잘 살리기 위해서 서주석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아마 이번에 웬디 셔먼도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동의한 것처럼 남북 관계가 먼저 가더라도 결국은 북미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 걸음만 더 나와달라. 그러면 김정은을 설득해서 북미 회담도 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남북미 관계를 선순환 관계로 가려고 아마 청와대에서는 추진하고 있을 텐데 단지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거는 좀 성사가 된다며 하기 위해서 좀 뜸을 들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징검다리로서의 정상회담의 모습 좀 많이 기대하면 좋겠고요. 이 상황을 또 우리 정부도 잘 냉철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물러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대해서 북한이 어쨌든 대미 관계를 새로 시작해야 될 상황 속에서 남한 정부의 도움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예.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남북이 서로에 대해서 낭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이 북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남한에서는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대감을 부풀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문재인한테 거짓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정은은 문재인이 또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왜냐하면 중매장이 항상 그렇게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사무소 파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조금 현실적인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인 좀 협의가 있어야겠다. 김 소장님. 예, 4월에 친서를 먼저 주고 받은 다음에 5월에 방미를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과정에서 미국이 깊숙이 개입해서 일을 진행했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지난주에 특히나 웬디 셜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왔을 때 한미 관계에서 퍼미션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했던 그 허락의 의미가 남북 관계 알아서 잘 하시라는 덕담으로 받아들인다고 놓고 보면 마침 또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등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관적으로 보면서 낙관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논의합니다.